자, 2탄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여유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학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은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에 2022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 예비 고2 아이들이 시험 보는 2022 그러니까 사실은 개정 후 첫 수능 세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런 유튜브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학은 우리가 왜 문과 이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이들 수업에서의 그 문과 이과 구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문 계열로 가고 싶다 하는 아이와 자연 계열로 가고 싶다 하는 아이들의 그 선택 과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은 지금 현재 고1 예비 고2 아이들이 꼭 해야 될 거는 수1과 수2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 거의 수1을 나가고 2학기 때 수2를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년 때 배운 것들은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알아두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이 부분부터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가 되기 때문에 수1과 수2를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글쎄 아이를 저는 선행을 많이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쎄요, 뭐, 많이 시키지 않았고, 하나하나 해가는 스타일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전부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는 수1만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2까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 혼자 저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아이도 굉장히 일단은 수1만, 그리고 이제 수2 같은 경우는, 1학기, 그러니까 내년 고2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부터 이제 달려야 되는 거고요. 여름방학이 별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1학기 기말 끝나는 무렵부터 그때는 쉬지 않고 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수1과 수2가 공통 범위고 이거를 고2에 배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학교마다 전부 다 이제 어떤 식으로 선택 과목을 개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자연계 아이들을 뽑을 때 주요 대학에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는 기하를 또는 미적을 선택하는 아이들을 뽑겠다라고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애들이 뭐 잘못 생각해서 뭐 수원 수토하고 쉬운 학통만 한다. 또 학통도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뭐 아이들 기준에 학통만 하고 수능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과로 굳이 꼭 안 가도 되는 문과 계열로 진학을 할 아이들은 확통을 거의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과 계열로 자연계 계열로 갈 아이들은 기하나 미적을 꼭 선택을 해야 상위권 대학들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그때 대학별 뭐 이렇게 발표 자료들을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발표가 된 사항들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거의 큰애 때만 해도 이과로 가서 수학 가형을 하다가 수학 가형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수학 나형으로 돌려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이면서 수학은 가형이 아닌 나형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차 지원을 그나마 별다른 제한 없이 할 수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좀 추세가 선택 과목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대부분 주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많이는 이런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서강대가 제일 위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밑에 이제 뭐 중위권 이하에는 그래도 왜 숭실대 뭐 이런 데 이하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 그때 돼 봐야 좀 더 정확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 문과계 인문계 쪽으로 대학을 갈 아이들은 대부분이 확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연계 쪽으로 갈 아이들은 기하나 미적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그냥 흐름인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확통이 어려운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중2 때 이제 확통을 시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풀어도 맞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확통을 배울 때. 그러니까 확통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저 같은 경우에는 풀어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확통 문제 유형들을 어떤 새로운 문제를 확통을 정말 꽈서 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꽈서 낼 수 있고 이게 답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확통을 선택하는 것이 내 아이가 꼭 뭐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나 미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마 미적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미적보다는 기하를 더 쉬워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둘 다 이게 킬러 문제로 나오면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수능 위주의 그런 공부를 방학 때 꼭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내신은 이제 2월 중순이나 네, 그때쯤 한 2주 전부터 교과서를 막 열심히 숙달되게 먼저 풀어 놓는 것이 조금은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수원 수투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현우진 선생님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원 수투에서 어렵게 나오면 자연계가 유리하고 선택 과목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만 생각하면 사실 자연계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입시에 유리한 것들이 많긴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수능도 보면 사실 수학 나형의 그 1등급 점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수학 나형이 물론 어려웠다라고 얘기도 들 수 있겠지만 사실 가형 선택한 아이들이 나형으로 많이 가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1등급 점수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과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과에서 수학을 잘해버리면 이번에 지금 작년에 국어가 어려워서 표점 150 만점을 받았어요, 국어가. 그런데 이번에는 수학 나형이 지금 그러한 패턴으로 다른 수학 가형의 만점보다 10점이나 더 표점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문과인데 수학 100점을 맞은 아이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수학 100점을 맞은 아이들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모든 표점 높아지죠? 가산점 있죠?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어에 가산점이 있는 학교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과탐은 투 과목을 해야 가산점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이 굉장히 어떤 것의 기준이다. 어떤 수능의 어떤 그 패권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수학 나형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내년에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고 조금 쉽게 해갖고 올해보다 그 다음에 그 내후년에는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수학은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수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할게요. 여러분 수원에 들어가는 과목이 지수로그하고 지수로그 함수라는 거하고 삼각함수하고 수열이에요. 지수로그까지는 어떻게 해요? 지수법칙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수로그 함수 부분이 또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수열은 정말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제가 바보여서 그런지 수열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다 공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2학년 1학기에 모두 다 이 부분을 배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단원이 몇 개예요? 4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정말 한 단원씩만 나가도 2달 정도 잡고 하더라도 굉장히 빡세게 해야지만 이거 다 예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선행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 기준에는 수원만 하기에도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올겨울에는 수원만,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수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고2 때, 일단 1학기 때까지는 다 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가다가 망하는 게 있거나 막 이렇게 되면 2학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시를 생각을 해야 되는 내신이 나오고 있고, 저번에 1학기 기말도 수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본 편이 아니라서
저희는 이제 조금 그 부분만 그 한 학기 전 것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그러한 저는 전략으로 가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가지고 뭐 수능을 잘 보고는 나중이라도 일단은 내신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하면서 방학 때는 수능 위주로 하면서 그 이후에 한 1월 말쯤 뭐 2월 초쯤부터는 내신에 굉장히 많이 저는 시간을 쏟게끔 아이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수어 원을 저는 올겨울에 할 거고, 아이에 따라 이과를 가거나 할 때는 수투까지, 왜냐면 뒤에 해야 될 것들이 더 어렵고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니까요. 과탐이 있어가지고, 이과는, 네, 과탐을 해야 되는 양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을 갈 부분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과 아들을 키워봤잖아요. 근데 너무 공부할 양이 많아서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갈 건지 정시로 갈 건지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걸 빨리 결정해서 내가 수학과 과학에 이과 아이들은 거의 다 매진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국어를 잘 본다 한들 수학하고 과학의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수학, 과학을 잘하는 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아이가 과학 모르겠어요. 두 과목 공부하는 것도 보니까 그게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부 저는 그냥 인강과 이런 걸로 할 거예요. 저는 제 아이 큰아이는 막 현강을 가기도 하곤 했지만 그거는 제 아이 성향이 한 군데 오래 앉아서 계속 10시간, 12시간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이한테 맞춰서 했던 것이고, 둘째 아이는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차라리 인강으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저는 제 둘째 아이에 맞춰서 계획을 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보세요. 집중력이 좋고 오래 앉아있는 거 잘한다면 굳이 꼭 현강을 안 가셔도 괜찮아요. 인강도 좋은 인강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 스타일이 맞는 아이들은 자율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주도 윈터스쿨을 하면서 인강으로 하는 게 훨씬 맞고요. 이 아이가 뭐 수시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유혹에 못 견디고 약간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그러면 3시간을 앉아 있는다고 해도 1시간 정도밖에는 공부하는 이 시간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움직여서 왔다 갔다 지루하지 않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그냥 바람이라도 쐬라 하고 강남에 보냈던 거였거든요. 가서 뭐라 그럴까? 재수생들의 그런 것도 느끼고 약간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들 그리고 계속 테스트를 보고 피드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아이한테 자극이 돼요. 근데 그 어떤 방법도 이게 맞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에 의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우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수투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만큼 다 나와 있대요. 다 나와 있어서 더 새롭게 나올 것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은지 선생님도 수원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는 1학기 기말 직후부터 할 거예요. 네, 하겠지. 그리고 제 아이한테 많이 막 지금 너 이거 엄청 중요해. 너무 또 강조하면 아이가 부담이 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수업만이라도 정확하게 하자라고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집집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저는 제 아이를 선행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이번에는 확률들, 지금 현재 중2들 있죠. 잘 배워둬야 그거에 기초가 나오고, 문과 쪽에서 또 매우 중요한 과목 중에 확률이 킬러 문제로 등장할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잘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하는 아이에 따라 기하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벡터라는 건 없어졌어요. 저희 아이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리고 미적이라는 거는 수원에 여러분 수투에 봐보세요. 여기에 미분과 적분이 나오잖아요. 이거 문과 애들도 해요. 그런데 이 수준에서 배우는 거랑 선택 과목의 미적은 또 미적 2죠. 지금 현재 미적 2예요. 지금 제 큰 아이들이 했던 그 시대에 미적 2거든요. 구미적 2 과목.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미분 적분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이 지금 선택 과목으로 남아 있구나라는 걸 엄마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의 목표는 그러니까 저와 제 아이가 목표로 할 거는 저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최대한 한 것이 3회독 정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회독을 어떤 식으로 아이랑 의논을 해서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냐면, 물론 제 아이랑 같이 다시 의논을 해야 되지만, 자, 먼저 개념의 1회독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이거는 25일 정도 잡았습니다, 여러분. 개념을 하는데, 이거 다 하는데, 여러분, 25일 정도 더 걸리겠죠. 근데 어쨌든 개념의 1회독을 하면서 개념 노트를 하나, 저희는 제가 아이에게 제시할 거는 개념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회독일 때는 문제풀이의 2회독. 그러면 이때는 그럼 개념만 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때는 문제도 풀어요. 근데 저는 뭐 갖고 풀 거냐면 교과서 가지고 풀 거예요. 교과서. 뭐 교과서 나중에 한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라서 그 교과서를 한번 그냥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예, 개념서에 있는 거 당연히 풀죠. 인간교재에 있는 거 푸니까 거기에 교과서를 1회독 때 한번 그 해당하는 것만.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개념의 시간이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80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개념의 시간을 잡고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뭐 센이나 이런 문제 양 많은 걸 많이 풀어라 이러면 아이가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는 철저히 정말 개념 위주의 공부. 문제 많이 안 풀어도 좋으니까. 대신 확인은 해야 되니까 교과서 문제가 많이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과서를 기본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의 2회독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문제풀이의 2회독은 뭐냐면 1회독 완료한 인간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1회독 완료한 인간 교재에 그때는 아마 인강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내가 이거는 예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풀기가 예습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요. 문제 먼저 풀고 인강 보는 게 맞는데 뭘 알아야 인강을 먼저 뭐 문제를 풀고 예습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저는 그냥 보면서 같이 풀면서 풀이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할 거고 이때 그 개념 교재 그 개념 교재 안에 문제 밑에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보고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뭐 메모할 거 있으면 풀어볼 거 있으면 풀어보고 이럴 거고요. 깨끗하게 교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념 문제풀이의 2회독에서 이때 내가 1회독 완료한 그 인간 교재를 풀을 거예요. 이때 물론 복습할 때 연습장에다가 인간 교재에 있는 거 복습해요. 복습한다고요. 복습하는데 그거를 아예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내가 2회독 할 때 혼자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의 2회독이라고 한 거고 이거는 15일 정도 걸릴 거고요. 이때는 저는 센을 가지고 집중을 할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만. 아이한테 문제집 많이 안 사줄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저는 하나라도 제대로 여러분 그 센의 B스텝에 집중해라. C스텝 못 풀어도 된다. C스텝 안 풀어요. 예, 저는 A스텝, B스텝만 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는이라고 하는데 제 아이는 여러분 그래서 제 아이는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회독 완료한 그 인간교재에 있는 문제와 센 A, B 스텝을 제가 이 문제풀이 2회독 부분에 15일 동안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 하루에 제가 6시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개념을 공부 많이 이때는 문제를 풀 거예요. 6시간 공부해서 15일 만에 이렇게 끝낼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3회독은 심화의 3회독이라고 정했어요. 자, 개념의 1회독, 문제풀이의 2회독, 심화의 3회독. 제가 말하는 3회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심화의 3회독은 10일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하고 싶지만, 네, 시간이 없고, 그 이후에 내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10일, 이것만 해도 벌써 여러분 40일이고 50일이잖아요. 두 달 정도 된다고 두 달 조금 넘겠지만, 뭐, 명절에 뭐, 노는 날에 뭐, 휴식하는 날 저 다 잡아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 한 5, 60일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심화의 3회독. 자, 심화의 3회독은 뭐냐면 센의 B스텝까지만 풀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거든요. 저는 지금 중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중학교 아이들하고 개념을 나갈 때는 A하고 B스텝만 하고 C스텝 남겨두고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문제집 한 권이 다 완벽히 끝나면 다시 또 돌아가요. 다시 또 돌아가서 그때는요, 개념하고 C스텝만 풀거든요. 개념, C스텝, 개념, C스텝. 개념은 복습이죠. C스텝 시간을 많이 줘요. 그래서 C스텝은 풀면 아이들이 다시 복습도 하면서 C스텝으로 다시 심화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센 C스텝을 2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용 문제, 심화의 문제로 기출 문제들을 꼭 풀어봐야죠. 아, 이것들은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더텅 2시간. 정도 할 거고 이 수원에 해당하는 마더텅을 사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2시간 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교과서 한 번 했죠. 그럼 여기서 교과서기 2회독이 되는 거예요. 이 뒤에 3월부터는 계속 교과서를 먼저 5회독이 될 때까지 저는 이제 심하게 말하면 5회독이 될 때까지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답이 눈에 보일 때까지 계속 풀어요. 그게 내신이고 일단은 일단은 교과서를 100% 완벽하게 그것들을 계속 풀 거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제가 방학을 끝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설명. 자, 봐봐요. 개념의 1회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나에게 맞는 강의를 들어보고 일단 아이에게 고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뭐 현우진 선생님, 정승재 선생님
선생님 EBS I에 제가 이전 설명에서 말했죠. 수능감이라는 강의도 있고 이하영 선생님의 전지적 출제자 시점이라는 강의도 있다고. 그래서 아이한테 저는 이걸 다 제시해보고 네가 골라봐봐. 어떤 선생님 맞니? 근데 제 큰아이는 현은희 선생님 맞았는데 둘째 아이는 또 현은희 선생님이 좀 어렵다는 거야. 아직 고3이 아니어서 그래. 아직은 아직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정신재 선생님 것도 한번 들어보게 하고 이하영 선생님 것도 한번 들어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고를 수 있게끔 약간 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인강을 제가 2개 정도를 듣게끔. 네. 그러니까 만약에 30일 이하영 선생님 거는 30개, 33개인가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 개를 고르고 4시간 복습하게끔 뭐 4-5시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현은희 선생님 거다 뭐 50개 이상이다 그러면 2개씩은 해야 뭔가 조금 진도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 교재 를 하고 반드시 4시간 복습하면서 개념을 철저하게 개념 노트에다가 적고요. 자기가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복습하면서. 인강 하나 끝났어. 그 인강 하나 끝났으면 자기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한 인강 2개 정도를 뭐 이어서 듣든 하나만 듣든 어쨌든 인강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딱 인강 끄고 자기가 그 자기의 개념 노트에 옮겨 적는 거예요. 예, 옮겨 적어서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깨끗하게 옮겨 적고 그림도 그려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 같은 것도 쫙 정리해 놓고 한 번씩 보고 한 다음에 막 그때 다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옮겨 적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하고 나서 개념 정리가 한 2시간 정도 끝나면 2시간은 그날 배운 부분에 해당하는 교과서 문제를 내가 먼저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부터 먼저 내용 핵심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까지 듣고 인강 중에 여러분 개념을 들었어요. 그러면 개념을 듣고 나서 바로 그 줄줄줄줄 그냥 이거를 문제 풀어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구경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개념을 듣고 문제가 딱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안 멈추시잖아요. 바로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이렇게 멈추게끔 해야 돼요. 멈춘 다음에 한 문제당 3분 정도씩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고 나서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다 얼른 보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풀 것 같다 하면 최대한 풀어놓고 다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그 수학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런 식인 거죠. 수학 노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인강을 들어요. 그럼 이쪽에다 내가 푸는 거야. 내가 이쪽에 풀어요. 근데 내가 못 풀었어. 그럼 선생님이 해주는 거는 요 밑에다가 적는 거죠. 수학이 대부분 다 이렇게 4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선생님이 해주는 건 이쪽으로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을 딱 접어놓고 나중에 내가 다시 똑같은 문제를 여기다가 풀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네.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를 전부 다, 네. 하면, 굉장히 좀 물론 듣는데 하나하나 하는데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느라고 6시간을 잡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6시간. 네. 개념 하나, 그러니까 인강 하나를 가지고 철저하게 듣고 그 다음에 4시간을 또 복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처음에는 천천히 철저하게 내가 맞게,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하나하나 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자세한 25일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멈춘 뒤에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면 증명이나 정의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개념 정리 노트에 철저하게 옮겨 적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개념 정리 노트를 하나 만드는. 왜냐면 적지 않으면 여러분 다 날라가요. 그리고 적어서 놔야 나중에 그것만 쭉쭉 읽어도 복습이 가능하니까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의 2회독. 이때는 제가 1회독 완료한 이 인간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다시 풀어요. 그러면 인간교재가 2회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개념 노트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개념 노트는 1강 해갖고 쫙 적고 2강 해서 쫙 적고 3강에서 쫙 적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읽어요. 1강부터 2강, 3강 하루에 한 3강 정도씩 분량으로 개념 노트 복습을 하는 거예요. 먼저 개념을 쫙 읽고 그 내가 3강 정도 읽은 부분에 해당하는 쌤 문제를 4-5시간 푸는 거예요. A 스텝 쉬운 거는 그냥 문제집에 풀어요. 다시 안 풀 것들 시험에는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개념 확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문제집에다 그냥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B 스텝 부분은 노트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만 따로 푸는 노트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만 따로 푸는 거는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오늘 요만큼 했어요. 그때에서 틀린 게 나왔어. 그러면 노트에 이렇게 틀린 거 표시해 놨을 거고 그 문제집에 틀렸다라는 것만 표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집에 있는 틀린 거를 다음날 노트에 이 부분 할 때 다음날 다시 노트에 그거부터 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많더라도 꼭 풀고 하루하루라도 누적 복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2회독을 하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의 3회독은 이제 이 부분은 10일 동안밖에는 못 하게끔 날짜가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치만 이때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15일 동안 센 다 풀었으면 시스템만, 이때 B스텝만 나가니까 시스텝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텝은 빼고프니까 이게 생각보다 가능할 수 있고, 시스템만 한 2시간 하고 마더텅 2시간,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로 총 마무리 2시간. 네, 이제쯤 교과서 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2회 독재니까 굉장히 처음보다는 조금은 수월하게 풀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회 독하고 3회 독하는 타임에 2회 교과서를 2번째 푸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지 굉장히 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학의 3회 독은 뭐냐? 개념의 1회 독. 3회 독은 첫 번째 개념의 1회 독. 그 다음 두 번째 문풀의 1회 독. 그 다음 세 번째 심화의 3회독. 그러니까 개념의 1회독, 문풀의 2회독, 심화의 3회독.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계획을 짜놓으면 이대로 되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근데 변수들이 늘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짤 때는 제가 뭐 한 60일 정도 되는데 한 50일 정도로 지금 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변수로 어떻게 될 그 날짜 한 10일 정도는 아이들이 뭐 놀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10일 정도는 여유로 빼놓고 저는 계획을 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수학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사실은 저도 그냥 여러분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고 저한테 뭐 선생님 하면서 여쭤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냥 모니카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그 이름의 굉장한 그 중압감이 저는 별로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선배 엄마의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질문할 때 모니카님이라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더 부담 없이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아이와 다시 의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엄마 이 부분은 너무 뭐 힘들어 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그냥 아이 말을 다 따라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마음의 대비는 다음 주부터 저희 아이가 시험이에요. 1학기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는 것처럼 뭐 중간고사 잘 봤네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기뻐하거나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슬퍼하거나 이러면 그 모든 게 다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일단은 큰애를 겪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1위 1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정말 공부는 아이와 함께 끝까지 3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뒤집어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갈 생각입니다. 이런 말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고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 아이가 지금 혼자 공부하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제 아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제 아이를 믿고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수학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국어의 기술, 뭐 국어, 영어, 뭐 사탐, 딴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수학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계획을 어떻게 보면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또 계획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짜면서 아이가 시험 끝날 때까지는, 끝나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한번 이렇게 제시해보고 저렇게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제가 오후에 또, 뭐, 이렇게, 네, 잠깐 힐링하러 저도 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구독자분들이 초등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초등 부모님들도 미리 들어두시면, 앞으로는 이 정도는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힘 빼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끝.